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병원 적정진료실 김주연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한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2020년도 표준진료지침 교육은 동영상으로 대체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표준진료지침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CP의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CP 도입 배경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포괄수가제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도에는 7개 질병군에 한해 포괄수가 제도라는 진료비 지불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즉, 미리 정해진 진료비 내에서 정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의료의 질은 최대화시키고 환자의 만족도는 증가시켜야 하는 것이 병의원 간의 큰 중요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포괄수가 제도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여 병원에서의 의료 비용일 통제가 이루어졌고 입원 일수는 단축해야 했으며 입원 비용의 감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관 평가에서는 CP를 관리하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전산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또 한편에서는 획일화된 표준진료 지침이 거부감이 있어서 CP 사용을 많이 하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3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에서도 진료지침 개발과 적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한다 라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대전보건병원도 2주기 인증규정집 2.5장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에 우리는 CP 도입을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CP의 개념과 정의를 보겠습니다. CP는 클리니컬 패스웨이, 또 크리티컬 패스웨이,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정의로는 질환별 임상진료 지침을 기초로 하여 개별 병원에서 적정 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질환 또는 수술별 진료의 순서와 치료의 시점, 진료 행위 등을 미리 정해둔 표준화된 진료 과정이라고 합니다. 목적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CP의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DSA 사이클이란 미국 IHI, 즉 미국 질향상협회에서 개발한 모델입니다. 이 PDSA 주기는 의료 현장에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질 개선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P, 플랜, 활동의 계획을 말합니다. D, do, 활동을 시도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S는 스터디, 활동 결과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과정이고 마지막 act는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또 기존 활동을 확대시켜 나가는 단계입니다. 이런 각 주기의 반복을 통해서 궁극적인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CP 적용률은 총 건수분의 적용한 건수를 100으로 곱해준 값을 말합니다. CP 완료율은 적용한 총 건수분의 완료 건수를 얘기를 하고 CP 탈락률은 적용 건수 중에 여러 가지 변이 요소로 인한 탈락된 건수를 곱하기 100으로 한 값을 말합니다. CP 적용 범위입니다. 입원 진료 CP부터 만성질환의 관리에 사용하는 생활과 건강이라는 CP가 있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입원 진료 C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P의 구성 요소입니다. CP는 최선의 의료 행위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문헌과 데이터베이스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현 의료 상황에서 가능한 표준화된 지침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CP는 의사, 간호사 뿐만 아니라 약사나 영양사, 또 영상학과 등 팀 구성이 필요하므로 의료의 각 분야에서의 상호작용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CP의 목표는 진료 프로세스 표준화를 통해서 치료 기관의 지연과 자원 활용을 최소화하고 진료의 질을 극대화하여 환자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또 진료 프로세스 과정에서는 위험을 감소시켜야 하고 적시에 비용 효과적인 진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치료 과정에 대한 평가는 변이 분석에 용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CP의 궁극적인 목표는 환자 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CP의 특성입니다. CP 개발은 환자 진료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참여를 합니다. 또 CP는 변할 수 없는 규격화된 진료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팀 구성원들은 PDSA 사이클을 통해서 수정, 보완, 평가, 재시행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CP에는 변이가 있습니다. 환자 변이, 시스템적인 변이, 또 진료진 변이가 있는데 환자 상태 변화, 의사 결정, 환자에게 중요한 사람의 준비 상태 등 문제들 때문에 CP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을 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이를 파악하여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CP 선정 기준입니다. CP 대상 질환 선정 기준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고비용, 다빈도, 고위험 질환이나 수술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는 진료 결과를 예측 가능한 질환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변이입니다. 진료 과정에서 변이가 적은 질환이나 수술을 우선순위에 두고 세 번째로는 재원 일수를 단축하고 싶거나 진료비 청구 시 변상이 문제가 되는 포괄수가 대상 질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험심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진료비 삭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상이 문제가 되는 포괄수가 대상 질환이 선정 기준에 유리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프로세스입니다. 의료의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 미리 환자에게 설명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질환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CP 대상 질병군 선정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 차원에서 재정적인 손실 여부를 따져봐야겠고 재원 일수를 줄일 수 있는지, 또 환자의 만족도는 높일 수 있는지, 또 병원의 사업 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진료 차원에서는 대상 환자 규모도 따져보고 진료 과정의 변이를 줄일 수 있는지도 봐야 하며 진료 지침 개발의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 질환이나 수술을 선택해야 합니다. 의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임상의사의 관심이 높고 진료 과정이 단순해야겠습니다. 시스템 차원입니다. 효율적인 자원을 활용해야 하고 치료 지연은 최소화하며 의료의 질은 최대화해야겠습니다. CP 개발 과정입니다. 표준진료 지침 개발 과정을 질환 수술 산정부터 모니터링까지 각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환 수술 선정에서는 앞에서와 말씀했다시피 다빈도, 고위험, 또 포괄수가 대상 질환 등의 우선순위를 두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CP 개발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최적의 진료 과정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질환별 최적 진료 과정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원일수 감소 또는 허니아 CP 완료율 80%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해야겠습니다. CP는 기존 임상 진료 지침과 의사 전문 지식을 감안해서 적용하고 또 가능한 진료 모형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본원 의무 기록이나 외부 자료, 즉 타병원 벤치매킹이나 모논 고찰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분석된 자료를 CP 도식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질량상위원회가 있어서 위원들의 승인 및 합의하에 CP를 개발하고 도입하고 또 관리되어집니다. 보시는 화면의 표에서와 같이 진료 모형을 도식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시범 적용에서는 시범 적용을 통해 적용 가능한지를 CP팀 구성원들과 평가를 하고 또 보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섯 번째, 전산화 과정은 진료 과정에 따른 의무 기록지를 개발을 하고 약속 처방이나 EMR 기반 시스템을 구축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모니터링 단계입니다. 적용률, 완료율, 탈락률 등을 비교해보고 질 관리를 모니터링하고 또 성과도 모니터링 해야겠습니다. 옆에 보이는 창은 서해부 탈장에 CP를 적용한 오더 창입니다. 그럼 현재 운영 중인 대전보험병원 CP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개발된 카탈락 CP는 31병동에서 2017년도 개발된 CHCP는 32병동에서 2018년도부터는 PACP를 52병동에서 관리해주고 계시고 2019년도 허니아 CP는 31병동에서 유지 관리해주고 계십니다. 2020년도 신규 CP입니다.
헤모로이드 CP는 33병동에서, 대장 내시경 CP는 61병동에서 개발 중입니다. 이번 화면은 카탈락 CP의 연간 분석 보고서입니다. CP는 각 분기마다 모니터링해서 결과를 분석하고 또 연간 분석까지 맞춰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질 향상에 꽃이라 할 수 있는 CP의 기대 효과입니다. 먼저 의료의 질 및 경영 효율 향상 면에서 보겠습니다. 필수 의료 서비스의 누락 및 중복을 방지할 수 있고, 따라서 적정 진료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 발생 및 재입원율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재원 기간을 단축, 또 과잉 진료를 방지하면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자 만족도 향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입니다. 환자 및 보호자가 치료 계획을 사전에 알 수 있어서 의료진과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즉, 환자가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검사를 받으러 어디를 가야 하고 또 수술 후에 필요한 치료의 과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의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용이합니다. 결과적으로 환자의 만족도는 향상되고 불만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만족도 향상 면입니다. 임상진료의 표준화로 인해서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는 해결이 됩니다. 또한 업무의 표준화, 치료 계획 공유로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됩니다. 우리 병원처럼 전공의 수가 적은 의료기관에서 CP를 사용하게 되면 표준화된 진료 지침으로 인해 의료진 간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표준진료지침 교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CP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CP 관리 운영 중인 담당 부서원들은 이번 교육이 이해하기 쉬웠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신규 CP 개발 부서원들과 담당자께서는 궁금증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적정 진료실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